정치화법 대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을 합친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원집정부제는 일단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원집정부제 역시 입법부와 행정부로 분립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의회는 국민의 선거로 구성이 된다라는 점은 의원내각제 및 대통령제와 같은 특징이고요. 자, 프랑스는 원래 대통령제 국가였는데 몇 년에 이어서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서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자 이제는 대통령을 견제할 의회의 힘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내각제의 특징적인 제도를 좀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우선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굉장히 대통령제스럽죠.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을 이원화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총리라는 기관을 두게 되고,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선출을 통해 뽑고 그 뽑은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이 뽑힌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의 특징을 가지면서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행정권을 또 나눠 갖는다라는 점에서는 의원내각제스럽죠. 자, 즉 행정부의 구조가 대통령과 총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이원집정부제로 프랑스는 나아가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다. 하지만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에 관한 권한을 지닌다. 즉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총리는 내각 선임 및 지휘 권한을 가지고 통상적 집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내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실각시킬 수 있고요.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제의 장점을 가지면서 또 대통령의 독재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원집정부제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원집정부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는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의 대표인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가 생겨요. 그러한 정부 형태를 동거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거정부에서는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형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제헌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를 조직한 이후 총 9번의 개헌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정부의 변천을 전부 다 달달달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는 5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최초로 했고, 그때
국회가 처음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았고 국회에서 선출했습니다. 이러한 선거 형태를 간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뽑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조직한 정부였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라고 불립니다. 자, 그리고 1차 개헌, 발췌 개헌이라고 불려요. 1차 개헌 때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고 유지가 되어 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에서 2차 개헌에서 약간 억지를 부립니다. 반올림을 좀 특이하게 이용해서 억지를 부려요. 4.4.5입 개헌을 합니다. 근데 이때 4.4.5입 개헌의 주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2번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바꾼 거예요. 또 나아가 3.15 부정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4.19 혁명을 일으켜요.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실각을 하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이후에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고요. 이때 4.19 혁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헌에서는 대통령제가 이제 어떤 위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로 가자라는 개헌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었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전히가 아니고 대통령은 다시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의 총리가 장면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이 장면 총리였고 따라서 장면 정부라는 명칭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원내각제는 오래 못 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요. 다시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임기는 4년이었어요. 자, 이후에 개헌을 또 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제 역사상 대통령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권력을 굉장히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은 직선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7차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이 7차 개헌이 숫자는 좋지만 상당히 그 개헌의 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자신이 권력을 확장해서 독재를 하려는 내용의 개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을 유신 정권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개헌을 유신개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신헌법으로 만들려는 개헌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유신헌법으로 바꾸면서 다시 간선제로 바꿔요. 근데 이 간선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이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헌법이었고요. 또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한다든지 굉장히 행정권을 넘어서 입법권이나 사법권까지 넘보는 상당히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을 만드는 내용의 헌법이었습니다. 자, 결국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당하죠. 그러면서 유신 정권은 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여전히 군부 출신의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도 이제 유신 체제 이후에 새롭게 개헌을 하면서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유신 정권이 끝나고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은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이루어졌고요. 전두환 정권에서 우리 그럼 한 번만 할게 대신 7년간 대통령을 하겠다는 대통령제로 개헌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을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라며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여러분 영화 1987 보셨죠? 거기 나오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정권에서 항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최종으로 개헌을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개헌한다. 그리고 임기는 줄이죠. 5년 단임제로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개헌된 헌법에 의해서 직선제 선거가 이루어지고요. 그 선거 결과 당선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에 의해 노태우 정부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쭉 공화국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의 구조가 크게 바뀔 때 이전과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을 때 2공화국이라고 붙였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을 때 3공화국, 유신헌법을 통해서 유신정권이 시작될 때 4공화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에 전두환 정부의 시대를 이제 제5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마지막으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진 시기를 6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현재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여러 가지 정부 형태를 보실 때 우리나라도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적이 있구나 기억해 두시면 좋고 유신헌법을 통해서 독재 정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기본권이 좀 침해됐던 시기가 있구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직선제와 5년 단임제로 대통령을 뽑고 있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현행 정부 형태의 특징을 볼게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현행 정부 형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냐?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의회와 별도의 선거로 선출한다라는 거 대통령제의 요소고요.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법률안 거부권. 또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대통령제 할 때 배우셨던 탄핵소추권이 있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국정감사권이나 국정조사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대통령제의 특징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특이한 거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형적인 대통령제라면 대통령 다음에 2인자로 부통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부의 2인자는 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입니다. 또한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에는
분립되어 있는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 특이한 기관인데 국무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원 내각제라면 국무회의는 미국에서의 비슷한 기구로는 원로회의가 있어요. 미국에서의 원로회의는 단순한 자문기관이면서 임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는 비슷한 기구로 영국에는 강요회의가 있는데 행정부의 어떤 국정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기구거든요. 영국의 강요회의는 필수기관이면서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이라는 말은 다수결을 통해서 정말로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쪽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즉 필수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단순히 자문해서 그치지 않고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심의기관이에요. 그러면서 헌법기관이다. 즉 필수기관이다 라는 점인데, 즉 여러분,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원내각제 쪽으로 갔다라는 느낌 냄새 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심의하면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 안 가시면 등교하셔서 선생님들께 꼭 한 번 더 질문을 하세요. 자, 두 번째로 의원내각제에서는 의원과 위원의 겸직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제라면 의원과 강요의 겸직이 불가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원과 강요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히 박정희 대통령 때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당근을 주는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개헌을 하면 너네 강요도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당근을 주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후에 없어지지 않고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 온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과 강요의 겸직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특별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의원내각제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자,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가능해요. 자, 또 국회에서는 이거는 의원내각제에서 내각불신임과 약간 비슷한 제도입니다.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자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임 건의권. 물론 이 해임 건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해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 내각제의 내각불신임이랑 좀 비슷한 요소예요. 자,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의원 내각제적 요소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특히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의회와 행정부가 굉장히 분립되어야 하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뭔가 이제 융합스러운 면이 나타난다. 그럼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부에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든지 행정부인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에 소집 요구를 하는 거 융합적이죠. 국회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을 잘라라 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행정부인데 입법부인 국회에 가서 발언하는 거
융합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국무위원이라는 말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국무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장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부에 있는 각 부처의 장관들을 국무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의 특징까지 보셨고, 자, 여기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